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부채도사입니다. 누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누가 내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붙을까 만들까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면 돼요. 뭐 무슨 뭐 시험에 뭐 당락을 얘기한다. 뭐 선거에 당락을 얘기한다. 음, 이런 거는 뭐 이거는 부채도사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절대 알 수가 없다. 인간이 음, 절대로 알 수 없다. 뭐냐면 네. 자연만이 알고 있다. 자연만이 알고 있다. 그러면 자연에서 이 결과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금. 금입니다. 네. 금이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지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자연에서 원인을 얘기하는 게 뭐죠? 목이라는 겁니다. 목. 목. 아, 네. 원인이 결과로 가는 과정이 화가 되는 겁니다. 네. 결과가 다시 원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이잖아요. 이게. 자연은 네네네. 이런 식으로 자연은 살벌해요. 자연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원인을 가지고 결과 냈다가 다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원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을 다른 말로 하면 종착이에요. 종착력. 이 목을 시발력이라 시발력. 네. 그리고 목 있는 사람은 시발시발 합니다. 욕을 잘해요. 네. 시발력입니다. 시발. 종착력. 시발력. 네. 그러면 화는 어떻게, 시발했으니까 뭐, 열심히 달린다. 열심히 달린다. 그럼 수는 뭡니까? 열심히 재정비한다. 열심히 재정비해야지만 다시 출발할 수 있고, 다시 열심히 달려야지만 이 결과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너무 쉽죠? 네. 뭐 어려운 거 없죠. 우리가 이제 이번 올해 운세 그러면 뭐예요? 그냥 볼 거 없어요. 봄에 열심히 출발하고 여름에 열심히 달리고 가을에 열심히 결과 맺고 도착하고 겨울에 열심히 재정비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수화는 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목금은 뭐가 있습니까? 목금에는 열심이라는 게 없어요. 열심히 우리가 열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에요. 네. 네. 열정. 그래서 여름에 화의 열정은 정화가 되는 거고 수의 열정은 개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목금은 열정이 없고 목금은 무조건 시도예요. 시도. 묻지도 네. 따지지 말고 시도하는 거야. 시도. 시도입니다. 그럼 이 시도하는 그 마음이 을목이고 열심히 수확하려는 마음이 신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을과 신에는 이 열정이 없어요. 을과 열신들은. 음, 시도를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시도하면서 뭐 무조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을신은 무조건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래서 을신들은 경험과 현장을 통해서 얻는 거고, 이 정계들은 네네. 뭐예요? 이 어떤 그 지식과 어떤 기술로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 전개가 있는 애들은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적인 것에 치중하는 거고, 이 을신 있는 애들은 경험과 현장에. 그래서 전개가 있는 애들을 이제 정신적 추구사항이라고 하고, 을목가 있는 애들은 행동적 추구사항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 두 가지예요. 정화로 열정을 맺냐, 개수로 열정을. 정화로 열정을 맺는 것을 우리는 인력작용이래. 인력. 끌어당긴다. 다른 말로 중력이라고 하는 거고, 개수로 열정을 맺는 청력, 밀어낸다. 다른 말은 폭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폭력과 중력. 개수는 폭력적입니다. 정화는 중력적입니다.
폭력적이란 말을 나쁘게 하지 마세요. 네. 폭력적이라면 외적 성향을 보인다는 거고, 중력적이라는 것은 내적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날고 싶다. 날고 싶다. 퍼지고 싶다. 이거는 뭐야? 이거 걷고 싶다. 이거는 오므리고 싶다. 우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오므리고 걷는 겁니다. 중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날고 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화와 개수입니다. 그럼 이 개수에 따라서 을목과 신금은 행동적으로 이제 현장 경험을 어느 쪽으로 하고, 그럼 을목이 개수를 만났다 그러면 이 을목이라는 것은 무슨 점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고, 이 신금은 절제성을 강조해요. 을목이 개수를 만나면 엄청 자유롭겠죠. 네네. 외적이고 엄청나게 폭발력이 강하겠죠. 을목이 정화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골 때리는 상황 나오는 거겠죠. 네. 신금이 정화를 만났다 그러면 엄청나게 절제적이고 내적 성향이잖아. 오물이죠. 근데 신금이 개수 만났다. 골 때리는 상황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지로 만나면 개유, 정묘.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음. 근데 개묘, 정유다.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이 한 가지에만 집착합니다. 음. 개묘는 외적 성향만 폭발력을 발현시키고, 정유는 내적으로 뭔가 오므리려고 하고 또 중력적인 강해지는 겁니다. 그 정유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무조건 끌어내렸잖아요. 대가리를. 그러니까 이 정유가 끌어내리고 싶은 것은 가보입니다. 정유가 끌어내고 싶은 건 가보를 끌어내고 싶은 거고, 계묘가 날고 싶은 거면 경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경자는 계묘를 만나야지 된다는 거죠. 계묘, 그 계묘한테 경자가 없으면요, 폭발력을 낼 수도 없고, 날지도 못하고, 퍼뜨리지도 못하고, 이 정유한테 가보가 없다. 그러면 중력작용을 할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오므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화나 개수한테 간목과 경금은요, 미래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저게 미래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항상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화한테 경금이 있으면 뭐예요? 미래가 현재입니다. 정화한테 간목은 미래를 원하는 거고, 정화한테 경금은 뭐죠? 현재를 원하는 겁니다. 현재에 있는 열매를 수확하고 싶은 거고, 이거 미래에 있는 뿌리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개수한테도 똑같습니다. 개수한테 경금이 있다는 것은 미래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간목이 있다는 현재적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수는. 이런 식으로 항상 이해해 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런 거 우리는 이제 금생수라고 하는 거고, 목생화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갑 구조, 정경 구조 보면 현재에 충실하다. 현재 상황을 살피다. 현재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것들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개갑 구조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정경과 개갑 이런 것들은 현재니까 이런 것 대부분 되게 이제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한 개구리. 이런 건 정저지요. 그러니까 개갑 구조라든가 정경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다 사이 체성을 이루는 거예요. 체성. 체성이라는 건 몸과 정신을 튼튼히 한다는 것 뜻이에요. 이런 애들이 뭡니까? 이 우물한 개구리, 정저지화입니다.
저희 남편인데. 정저지와 의무라고 해요. 뭔가 마음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별 신기. 정저지와는 하나만 본다는 거야.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정갑이라든가 이 개경 구조들은 미래적 상황이 있다. 이런 애들은. 어? 물론 이거는 이제 이것도 물론 체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완을 가지 목금이 있으면 이거 체성, 그러니까 미래, 나중에 체성도 이제 이 목으로 체성을 이루냐, 금으로 체성을 이루냐 따르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체성, 다른 방향으로 체성을 이루는 건데 이런 거는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 네. 반면교사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화는 이 지식 체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식적. 근데 정화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 육체적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적, 관념적을 조용하는 겁니다. 감면적. 정화는. 근데 이런 애들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걸 만나야 되는데, 근데 정화가 갑을 만나니까 이게 뭐 지식이, 얘는 기술 육체를 활용하는데 갑목은 뭐야? 이 정신적인 것을, 즉 지식적인 걸 원하는 거고, 경금은 솔직히 기술적인 거 원하는 건데 서로 조합이 안 맞잖아요. 이런 애들은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자기를 뭐 가다듬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래지향적 구조들이고, 개갑과 정경들은 현재지향적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성을 이루는 사람들은 되게 현재를 중시하고, 체성을 반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체성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정화는 간목을 자꾸 경금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고, 개수는 경금을 간목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체성을 갖추잖아요. 네. 이런 거죠. 이런 모습을 갖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럼 간목 입장에서 정화는 어떤 겁니까? 어? 또 간목한테 정화가 또 있어야지만 자기가 경금으로, 금으로 변할 수 있는 어떤 통로적 역할을 하는 거고, 경금이 개수가 있어야 자기가 목으로 변할 수 있는 통로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합들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 만나면 서로의 고집을 부리지 못해요. 음양이 만난다는 것은 서로 조화롭다. 그래서 각각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변화를 꾀하겠다 이런 겁니다. 선생님, 제가 그 오랜 내담자가 다 개수일간이더라 하는 것도 같은 말이죠. 그렇죠. 네네. 개술관이니까 경고를 만나니까 둘이 만나서 어떤 미래적인 것을 원하는 거죠. 네네. 근데 간목일간 만나면 간목이 있는 사람 만나면 되게 피곤해요, 선생님이. 네,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목은 많이 피곤한 겁니다. 네, 올해 인묘진이 모군이잖아요. 간목운이 오잖아요. 네. 내가 많이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간목이 이제 진에서 끝나니까 뭔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죠, 내년에. 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일간한테 올해 경신월은 되게 어떤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네. 미래지향적이다. 간단히 월운으로 봤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정화일간한테 올해 이번 달 경신월은 어때? 되게 이거 현재 지향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신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네. 가을의 시작.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가을을 신금이라는 건 가을을 알아차리라는 뜻이잖아요. 네. 인목이 한 거 봄을 알아차려서 거기에 맞게끔 너의 인식체계를 바꿔라 이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인에 있는 무토의 뜻이에요. 신에 있는 무토의 뜻이란 말이에요. 너의 인식체계에 변화를 주어라. 바꿔라.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있는 경금과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천간에 있는 경금과 우리 신의 지장간의
무임경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요 신에 있는 천간에 천간으로 있는 경금은 어떤 에너지의 어떤 파동이에요, 파동. 그래서 경금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단파라고 그래, 단파. 네.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에너지의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는 거야, 입자. 이 파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입자의 형태라는 거야. 입자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우리는 무형이라고 하는 거고, 천간에, 지장간에 있는 신에 있는 경금은 우리는 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입자의 형태가 이제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른 지지와 만나서 어떤 진동이 발생하면서 어떤 리듬을 갖는 거예요, 리듬. 이 리듬이 이제 어떤 리듬을 갖느냐. 리듬의 변화를 만나. 그러면 요것들도 다른 천간들을 만나서 뭘 봐서 이제 액티비티를 갖는 겁니다. 움직임을 갖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별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경신 월운이 와가지고 이 월운이 작동하려면 내 원국에 있는 거와 뭔가 경금이 액티비티하고 신금이 어떤 리듬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리듬을 갖는 방법이 생적 리듬이냐, 격적 리듬이냐, 형적 리듬이냐, 합적 리듬이냐, 귀적 리듬이냐, 충적 리듬을 갖냐, 이렇게 6가지 리듬을 갖는 겁니다. 네. 그 나의 움직임도 경금이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 어떤 글자를, 이거는 이렇게 어떤 글자를 만나느냐. 이거 만나는 방법은 5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게. 5가지밖에 없잖아, 5가지. 경금이 만나는 것은 5가지밖에 없잖아요. 첫째, 금을 만나냐, 목을 만나냐, 화를 만나냐, 토를 만나냐, 수를 만나냐, 5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생격형 합도, 요것들이 바라보는 인식 체계가 이제 음적이냐, 양적이냐. 그러니까 음양은 어디에서나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음양을 만들면 10개가 되는 거고, 요게 음양을 만드니까 12개가 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런 걸, 나는 또 누가 뭘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을 내가 어떻게 잘할까? 나는 나를 생각해도 신기해 죽겠어. 근데 이게 한치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운육기라는 말이 다 이런 뜻이에요. 오운육기는 이제 오운은 하늘의 움직임이고, 육기라는 건 땅의 리듬을 얘기해, 리듬. 리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운육기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땅의 리듬. 땅은 반드시 어떤 리듬을 갖는데 그 리듬이 6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생의 리듬이 있고 어떤 격각의 리듬이 있고 어떤 형파의 리듬이 있고 어떤 이 삼합의 리듬이 있는 것이고 원진 귀문이라는 리듬이 있는 거고 충의 리듬이 있다. 이렇게 6가지 리듬이 나눠진다는 거죠. 이런 걸 전부 다 어디서 알려주냐? 뭐 태어날 때 우리는 대운으로 이미 다 부여받습니다. 네. 대운으로. 이렇게. 하늘의 움직임이 여기 5가지 움직임을 우리는 쓰면서 이제 천간이에요. 천간에 이제 오합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우리 이제 지지의 6가지 합해서 이제 6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부여받습니다. 다 이미 태어날 때 이렇게 다 부여받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해됐죠, 되기는. 근데 우리가 부여받을 때, 운에서 부여받을 때는 분명히 부족한 게 있어요. 네네. 왜 이 2개씩 묶어서 들어오잖아요. 음양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운은 아무리 받아야 3개에서 4개밖에 못 받아요. 나머지는 어디에서
원국에서 이미 갖추고 있어야 돼요. 물론 더 살면 더 받겠죠. 나이 먹어서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원국에서 이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대운이 갑인 을묘대운이 오고 병진 정사대운이 오고 무오 기미대운이 오고 이거 끝이야. 6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는 뭐 경신 신유대운이 오고 임술 계유대운이 왔다. 그러면 보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100년 살아야 돼. 100년 사람이. 근데 사람이 100년 못 살잖아요. 보통 많이 살아야 여기 70쪽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100년도 못 사는 것이. 그럼 나머지 부족한 것은 내가 원국에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지. 이해됐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 술토 진토에서 술토의 직업성을 쓰려면 원국에 병화가 있었으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썼을 텐데 대운에서만 쓰려니 이게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좀 크게 느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리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구나 하는. 근데 본인의 본성은 이제 진토에 필요한 임수를 계속 쓰는 과정에 병화가 올 때 잠깐 바꿨지만 다시 본성으로 가는 거예요. 원국에 병임이 다 있으면 다 쓸 수 있었죠. 본인은 원국에 임수가 갖고 있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화운에 잠깐 이탈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본성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더 나쁘네요, 사실. 뭐 이거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잠깐 뭐 다른 데 가서 잠깐 그게 이제 진술충 구조예요. 네. 뭐 세운에서 뭐 그런 일들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세우는 건데 근데 그런 건 둘째 치고 네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음적인 요소가. 우리가 이제 술토를 술토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이 만물의 활동력, 결실의 가치를 구분하는 거예요. 결국은 술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술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생력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진토는 뭘 결정해요? 신생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토가 결정인데 결정하다. 재생적 기운을 결정하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술토부터. 그러니까 이 술토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가진 자의 여유지. 가진 자의 여유로서 드디어 이제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정신을 추구하는 거고, 이 진토는 못 가진 자의 어떻게 조급함입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시간을 활용해서 어쩌면 행동적인 면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진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조급하다고 느끼고 실토 있는 사람은 시간이 많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 가졌으니까 이제 뭐 여유지요. 결실해서 창고에 쟁여놨잖아. 이거는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전전긍. 진토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파종했잖아요. 파종. 이거는 열매를 수확했잖아요. 수확했잖아요. 이거는 새싹을 파종한 상태잖아요. 수확과의 파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토라는 거는 이제 수기가 점점점 이제 없어져 있는 거예요. 수기라는 것을 우리가 물로 생각하지 말고 수기는 침착함이라는 겁니다. 네. 침착함이 점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수기는. 술토는 반대로 뭐예요, 이게? 화기잖아, 화. 화기라는 것은 뭐야, 이게? 이 발랄함입니다. 발랄, 또는 뭐 산만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토가 있으면 사람이 이제 발랄하지 못하고 좀 어두워진다는 거지, 약간.
반대로 이제 좀 차분해진다는 거지. 차분해지고. 이 찍은 숙이라는 건 침착함과 차분함을 의미하는 거고. 진토에 있는 사람들 침착함과 차분함이 점점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진토에서는 반드시 지지로는 해수가 공급돼야 되고 청간은 임수가 공급돼야지만이 침착함과 차분함을 유지시킨다는 거고. 술토에는 반드시 청간의 병화라든가 사화가 공급돼야지만이 이 발랄함과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이런 작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 진토에 뭐 자수라든가 뭐 오화가 배합되고 뭐 개수라든가 정화가 배합됐다. 이거는 이거 뭐 같이 죽자지, 같이 죽자. 너무 이 술토의 정화라든가 오화가 배합되면 너무 음쪽 성향이 너무 일찍 들어와 버리는 거고, 진토의 자수 개수가 있으면 너무 침착과 차분하면 너무 일찍 버리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 항상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아주 알겠지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지만 이제 뭔가 이제 이 조합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지금 자수가 있단 말이야. 네? 자수가 있잖아요. 진토에. 네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네. 조급해져. 차분함이 자꾸 점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성격도 급해지고 막. 그게 이제 올해가 그렇게 돼. 올해 잠여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잠여진 조합에서 걸리는 물상들이, 잠여진 조합에서 걸리는 물상들이 절대 불임 구조가 많이 나와요. 네. 두 번째, 이런 분들 임플란트 문상이 많이 나와. 임플란트 문상. 자꾸, 잠여진 거 자꾸 외부로 나가려고. 이거 외부 이탈 현상이거든. 외부 이탈 현상. 그 다음에 이 당뇨 같은 것이 많이 나와. 수기가 다 말라가니까. 즉, 숙이라는 것은, 숙이라는 것은 뭐야? 이 곁에 두다. 겨울은 이 곁다에서 나온 거. 곁에 두다. 뭐 뭔가 붙잡다. 이런 거거든요. 뭔가 붙잡는 거. 그래서 나오는 모습들이 이제 차분함이 있고 침착함이 나오는 겁니다. 잠여진과 유사한 물상으로는 오유술이겠죠. 네. 이런 구조들. 오유술이 이건 불임이 아니라 이건 뭐 오유술은 이건 뭐냐, 이 너무 잘 돼, 임신이. 이거는. 당구인가요? 오유술이 너무 임신이 안 돼, 일단은. 너무 임신이 잘 되고, 잠여진은 오히려 임신이 잘 안 돼요. 오유술은 뜻하지 않게 막 임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도 절대 잊히면 안 돼요. 그리고 불임 구조라는 것은 이 잠여진과 이 오유술이 이 불임 결국은 이 임신을 해도 절대 출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거는 피임을 해도 출산이 된다는 소리예요. 참 골 때리는 거죠. 근데요, 선생님, 이게 옛날 같으면 임신을 해서 저기 출산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래요. 요새는 이제, 지금 잠여진 구조에서 임신했다. 이건 다 뭡니까? 잠여진 구조에서 임신했다. 그럼 다 뭐예요? 불륜이에요, 불륜. 근데 저는 2번이나 다 병원에 입원해 가면서 애기 낳았는데요. 아니, 지금 올해 내가 오글동살동했지만. 지금 이 묘가 들어와야 돼. 묘가 없을 때 자진 이런 구조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 묘랑 유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으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 묘와 유는 이 사람의 행동력이잖아요. 이 행동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잠여진 구조는 양쪽으로 쭉 올라가는 기운이고, 오유술 구조는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구조죠. 그런 구조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 친구도 이 자묘진이었는데, 음. 그러니까 혹하고 같이 아이를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아이를 어쨌든 낳고 혹을 떼냈거든요. 그렇죠. 그 어쨌든 의술이 있으니까 아이를 낳기는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낫죠. 그 아이의 뭐 상태를 보면 금방 알아요. 자매증 구조에서 반드시 불임 구조가 나와야 돼. 여기서 애를 낳았다. 네. 그럼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가. 그래서 저 애들 둘이 그렇게 잘못된 거 없는데. 아니,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아주 왕국에 자매증 구조가 있냐 없냐잖아요. 저 자묘진인데요. 그러면 이 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시주예요. 시주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잘 봐봐요. 요 시주에 있잖아요, 이 묘가. 네. 일지에 묘가 있으면 이건 100%입니다. 아, 시주는 자녀궁이라서 그렇죠. 근데 그나마 나을 수는 있었던 거네요. 요 묘가 일지에 있다. 이건 아, 100%. 왜? 요거는 내 자식이 들어있는 곳이잖아. 네네. 시지는 자식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요 자매진 구조, 아, 결국은 내 자식들의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자매진 구조에서는. 음, 이해됐죠? 네네.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묘가 일지에 있고 자매진 구조는 100%입니다. 음, 100%. 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건 네네. 100%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자녀들의 땅은 많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자묘지는 이게 지진물상이에요. 네네. 오유순 해일물상이에요. 해일. 음, 지진과 해일입니다. 이렇게. 100% 흔들립니다. 이 땅은. 네. 이런 구조들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술토가 이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술토라는 것은 재생을 준비해야 되잖아. 재생. 네. 그래서 이 시주에 술토 있냐, 일지에 술토 있냐, 월지에 술토 있냐, 연지에 술토 있냐. 술토의 계절적 의미는 이제 가을을 통하여 이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결과물을 완전히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었으니까 이제 사회적 관계를 벗어나야 될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해 보시오. 그러면 이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잖아요. 네. 개인적 관계를 이루고 사회적 관계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이 개인적 관계를 이루는 것을 방합구조라고 해요. 방합구조.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걸 삼합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지는 전부 이렇게. 개인적 관계에서 우리는 원기 충만입니다. 길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사회적 구간은 물질 만족입니다. 이렇게. 그 개인적 관계를 얻는 것은 원기가 충만함을 원하는 거고, 사회적 관계에서 물질의 만족함을 원하는 거예요. 어?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모든 사주에 있는 구조들은 다 요거를 방합해서,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방합해서 점점점 뭘로? 삼합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모습이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방합에서. 이 과정에서 무슨 서로 이제 고칠 형작용이 일어나고 걸림돌이 되는 격각작용이 일어나고 또 이 과정입니다. 방합에 삼합을 갔은 작용에는 반드시 형과 격각작용이지만 삼합에서 다시 또 방합 과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 제가 지금 금방 이게 지금 삼합에서 방합으로 가고 또 방합에서 다시 또 삼합으로 오고 순환하는 걸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을사대운에 묘진사로 그러면은 이게 방합이 된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 어떤 그런 작업을 좀 더 어, 많이 한 거고, 그렇죠. 제가 지금 갑진대운 맞으면서 어,
네. 그러면 이제 자진으로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라서 그쵸. 삼합대운이니까. 다시 제가 사회 활동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그렇지, 건가요? 그렇죠. 아, 뭐 네. 삼합에서는 반드시 귀와 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귀문과 충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이런 겁니다. 지금이 제가 딱 그때라서 이게 이해가 좀 더 잘 되네요. 뭐래요? 결국 삼합이라는 것은 뭐야? 물질 만족도로 가지고 물질이 만족해야 돼요. 삼합의 물질이 만족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새롭게 원기 충만하려고 반드시 방합으로 가는 거고, 삼합의 물질이 만족했다고 하면 여기서 끝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루가 해묘미 삼합이 됐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기에는 신유술이라는 방합이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음, 삼합을 끝냈잖아요. 네네. 다시 방합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죠. 네네. 그럼 여기서 삼합은 물질 만족을 가지고 다시 원기 충만하겠다는 거. 원기가 충만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물질의 만족감을 느끼고. 근데 해묘미에서 이 신유술이나 방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은 물질의 만족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면 됩니다. 네. 없으니까 계속 다시 해묘미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물질이 만족할 때까지. 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 때운이 인호술 그 삼합이었고, 그 다음이 금방 말씀한, 묘진사 방합이고, 다시 자진으로, 신자진으로 나가는 것 그치, 같네요. 그치.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 네. 이게 흐르네요, 계속. 그 다음에 그러면 인호술 삼합은 반드시 어떤 방합을 짜야 되냐? 해자축 방합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유축 삼합은 뭘 원하겠어요? 임묘진 방합을 강력하게 원하는 겁니다. 신자진 삼합은 뭘 원하는 겁니까? 사오미 방합을 강력하게 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사오미를 관념하신 게 병화잖아요. 네네. 신유술을 관념하신 경금이고, 네. 해자축을 관념하신 게 임수고, 임묘지를 관념하신 게 간목이잖아요. 선생님 구조는 자진 구조니까 병화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없으니까 삼합을 했다가 방합으로 다시 원기 충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원기 충만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젊었을 때는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 이제 술토는 이게 이거고 쭉쭉쭉쭉 읽어보니까 술토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 음의 수축 현상이라는 거야. 그게 생각이 뚜렷해진다는 거야. 즉, 그럼 진토는 양의 확산을 뚜렷이 느끼는 거고, 술토는 뭐죠? 음의 수축을 확산이 느낀다는 거야. 그렇잖아. 네? 그러면은 요 사이에 껴있는 미토와 축토는 뭐야? 네? 고민, 이 축미는 고민이야, 고민. 그러니까 이 고민은 누가 해요? 이 인간이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야? 이건 자연이 하는 거예요. 자연은 그냥, 야, 바꿔! 인간한테 이 요구하는 거예요. 야, 나 양의 확산할 거야. 니 어떻게 할 거야? 축토, 어떻게 할 거야? 미토,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진토는 축토한테, 야, 나 따라와야. 그럼 진토는 미토한테 뭐, 나 어버야. 그러니까 이 간단해요. 진토는요, 축토한테 나 밀어. 미토한테는 뭐야? 나 어버예요. 아주 아주 나쁜 놈이죠, 이 자연은.
진토가 갑이네요. 아니, 술토도 마찬가지예요. 미토한테 나 밀어. 축토한테 나 업어야. 똑같이. 똑같은 거야. 근데 진토는 가볍기라도 하잖아. 이 씨발 더럽게 무거워요. 네. 그래, 미토와 축토는 죽는 겁니다. 저 무거운 놈을, 미토는 아직까지 가벼운데, 그, 무거운 놈 밀레니 작살 나는 거고, 축토는 반대로 이제, 아주 가벼운 상태인데, 저 술토를 갖다가 업을레니 죽는 겁니다. 그걸 음, 축술미 사명이라는 거고, 네. 축주미 사명 그게 아니야. 가벼워요, 가벼워. 진토는 음, 가벼워요. 밑토는 무거워 죽으니까 저 충미 인간들이 이제 저거 하기가 이제 엄청 힘든 겁니다. 어?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술토는 술토는 이거 이제 캐터필더라 그러지. 캐터필더의 뜻이 뭐냐면은 이 트랙이야, 트랙. 우리 저 궤도 전차 있죠? 네네. 무한 궤도 전차 이렇게 이거 어떤 네네. 궤도로 있지만 탱크 밑에 바퀴 같은 거고 이 진토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삽사리처럼 있는 거야. 아주 가벼운 발걸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동그란 어떤 이 바퀴라고 생각하면 이건 무한 궤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바퀴. 조금만 건드려도 막 잘 굴러가는 바퀴를 의미하는 거, 진토. 술토는 무한궤도예요. 무한궤도. 더럽게 안 밀려요. 무한궤도로 숫자로 나타나면 뭔지 아세요? 무한궤도. 영. 무한궤도가 서울대 연고대들 만들어서 만든 그룹이죠. 신해철이가 대장이었고. 요게 무니까 0입니다. 한이니까 01입니다. 네. 015B가 이 무한궤도입니다. 네. 015B. 무한궤도입니다. 015B, 무한궤도로 이렇게 이니셜을 한 게 015B예요. 네네. 신해철 아주 탈퇴했잖아요. 장호일이가 이제 네.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지만, 이 무한궤도가 이 뜻이 무한궤도. 그러니까 술토는 앞에서 뒤에서 밀기가 되게 힘들고 앞에서 끌기도 힘들어요. 잘 안 움직이니까. 근데 진토는 이건 건들기만 하면 폭발합니다. 그 진토는 폭력적 성향이 가장 많습니다. 이건 중력적 성향이 가장 많습니다. 진토가 있는 사람은 이 폭력적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팍 깨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에서 팍팍 올라가는 진토가 있는 사람이고, 술토는 꾸준히 연구해서 얻는 거예요. 중력작용. 그 술토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진토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 순간에 팡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토 있는 사람은 인생 한 방이다. 그리고 술토 있는 사람은 인생은 차곡차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확산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인생은 한 방이다. 어떤 이런. 근데 이 술토는 그냥 차곡차곡. 천천히 가야 된다. 이거는 빨리빨리 가야 된다. 이런 거야. 진토에 있는 빨리빨리 성향이 강하고 술토는 너무 느릿느릿 상황이 가. 그래서 진토는 용을 배합시킨 겁니다. 술토는 개를 배합시킨 겁니다. 개와 용은 똑같이 9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이야. 그래서 9가지 모습이 있고, 술토는 반대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러면 결국은 이 둘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죠? 이 둘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인묘진과 뭐죠? 신유술을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목가금을 얘는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용과 이 개를 이렇게 보면요, 호랑이와 토끼와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원숭이와
닭과 이런 모습들이 뭐 살쾡 이런 모습들이 다 보여요. 근데 이제 진토는 사오미가 없고 사오미의 모습이 안 보이고 술토는 해자축의 모습이 안 보이고 술토에는 개, 술토에는 돼지, 쥐, 소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토 애들이 개새끼들이 돼지도 잘 다루고 쥐도 잘 다루고 소도 잘 다룹니다. 응? 진토는 반대로 뱀과 말과 양을 잘 다룹니다. 네. 그 모습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다루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 원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9가지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진토와 술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은 이 9가지 모습이 이렇게 수술이 변한다 이 뜻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도 똑같이 인간의 변화는 이 축미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미를 자전축이라고 하고 진수를 우리는 공전축이라고 하는 거. 공전축. 공전의 축을 걸려 있다. 이렇게. 우리 이제 모든 행성의 공전축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길기 때문에. 공전축은 우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돌지만 태양 역시도 우리를 끌고 뭐 안드로메다 은하를 뭐 돌고 있고 뭐 우리 은하 돌고 있고 그 우리 은하도 이 수많은 자기의 돌고 있는 그 행성의 군단을 가지고 또 어떠한 기준점을 향해 돌고 있잖아요. 그거를 점점 좀 알아차가는 게 우주의 역사라는 거죠. 어떠한 축이.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매질 현상을 잘 알아요. 매질 현상. 이 매질. 우리는 이 매질이 뭔지를 항상 알아야 돼. 매질. 매질이라는 것은 이 반사와 굴절을 만들어내는 그 척도잖아요. 반사와 굴절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간섭작용과 회절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매질입니다. 매질. 이 매질을 명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토가 되는 거야. 토. 그럼 반사하는 것은 간목이 되는 거고 갑이 되는 거고 굴절 현상은 뭐야? 화가 되는 거, 병화가 되는 겁니다. 그 반사는 봄에 반사하는 거고 여름에 굴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섭은 가을에 간섭하는 거고 겨울에 다시 회절하는 겁니다. 이됐습니까? 네. 그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거, 이 토라는 거 매질 현상.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물리학 용어로 암흑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암흑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무토를 얘기하는 거고 암흑 물질은 기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보는 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는 건 다 허상이에요. 허상. 왜 허상인지 아세요? 밤 되면 안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밤 되면 우리는 그걸 못 보고 그 주위를 보는 거잖아. 주위를. 회절. 그 회절은 이 변두리란 뜻이에요. 주위를 빙빙 맴돌다. 굴절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체를 파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봄은 무조건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 근데 가을은 무조건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 이랬어요? 네. 그래서 봄은 반사니까 뭐가 돼요? 자꾸 표출하는 거야. 표출. 이건 뭐야? 이건 표출 그만해. 이건 표출을 그만해라. 간섭하는 거예요. 표출. 이거는 뭡니까? 자꾸 이건 표출이 아니죠. 이건 자꾸 유입하려고 그래. 유입. 표출과 유입이 관계되는 거야. 그러면 자꾸 유입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목은 자꾸 표출하려고 그래요. 그 유입의 끝판왕이 술토예요. 표출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진토입니다. 유입의 끝판왕이 누구라고? 유입의 끝판왕? 술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출, 분출이라고 합시다. 분출의 끝판왕은 누구죠? 진토가 되는 겁니다. 진토는 맨날 불평불만이야. 보면 뭐라 그랬어? 씨발이야, 씨발.
그러니까 이 진토 갖고 사면 욕쟁이. 선생님 욕 잘해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욕을 많이 안 해봐서. 아니, 뭐 욕을 안 하든 간에 욕은 자주 할 거 아니에요. 글쎄요. 욕을 자주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욕의 강도가 셀프는 항상 불평불만이야. 항상 불평불만을. 그러니까 이 진토 있는 사람들은요, 불평불만을 먼저 찾아. 불편한 걸 먼저 찾아. 그러니까 진토 있는 사람은 사람의 단점을 먼저 봐. 술토는 사람의 장점을 먼저 봐. 이거는 제가 저기 진토도 있고 술토도 있는데 장단점을 다 이게 파악하는 거지, 진짜.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네. 근데 본성은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위주로 장점을 승화시키는 거고, 이 병화가 있고 임수가 없다는 사람은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메꾸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 술토 있는 사람은 사람의 장점을 먼저 찾고, 진토 있는 사람은 사람의 단점을 먼저 찾아요. 네네. 내가 술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장점을 먼저 찾는 겁니다. 축술이 있는 사람은 장점을 발현시켜 주려고 하지만, 진미가 있는 사람은 이 단점을 고쳐 주려고 그래. 아, 네. 그러니까 미토는 단점을 고쳐 주려고 하지만 진토는 단점을 지적만 해. 이런 식. 그러니까 솔루션 제공을 못 해. 그러니까 진토는 단점을 잘 찾지만은 단점을 찾아서 동네방네 소문만 내. 아, 저 사람 어쩌고 어쩌고. 근데 미토는 그게 아니라 단점을 찾아서 어차피 고쳐주려고, 수정시켜주려고 그러는 거고. 그 진미가 있으면 이 사람은 사람의 잘못된 부분, 단점을 고쳐서 수정해주다. 근데 술토가 있는 사람은 그냥, 너는 뭐가 장점이 하고 끝이야. 근데 축토가 있으면 그 장점을 위로 승화시켜주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진미조합은 단점을 숨겨주려고 그러고, 축술조합은 장점을 승화. 저 같은 경우 사람의 장점을 자꾸 표출해주려고 그래요. 저분은 단점보단 뭘 잘한다, 이렇게. 이 축술구조예요. 그러면 축술구조가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잘해요. 그 사람의 장점을 살펴니까 아픈 부분을 잘 안 건들려고 그러는데, 진미구조들은 교육보다는 물질 추구 성향이 강하니까 그 사람이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뺏어 먹으려고 그래. 진미구조. 선생님이 진토가 있고 술토가 있고, 선생님은 이 미년과 술년의 선생님 되게 고민이 많은 거야. 맞잖아요. 네. 축년에도 고민이 많으니까 이게 두 개 같이 있는 게 장단점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작용으로 오냐 안 오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토는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봐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뭐 의미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시공간에 술토에 무슨 운동성 해가지고 이건 진토 미토 할 때는 똑같은 거니까 진토 참고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진토 참고해서. 선생님 이게 대운이 오면서 그 방합이 이루어지는 사주가 또 세운을 만나면서 동시에 그 저기 삼합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죠. 대운에서 방합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세운에서 삼합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운과 세운이 싸우는 거죠. 대운은 너 삼합하라고 알려주는데 세운에서는 뭔 소리야, 나 방합할 거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저기 하나 이거 보낸 게 지금 이 대운에서는 초기묘로 방합을 하는 거잖아요. 뭐가요? 제가 지금 선생님 톡으로 이걸 하나 보냈거든요.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인대운이 오면 축인묘로 방합을 하는 건데. 아니죠. 인이 오면은 인이 오화랑 삼합하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인호술로요. 인호술 하든 뭐 하여튼 인호로 삼합을 해서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삼합이 언제 술련에 완성되겠죠. 네네. 갑인대운에 뭐 술련 들어올 때 완성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제가 왜 물어봤냐면, 저하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을 제가 이게 상담자 수련을 지금, 그러니까 2016년 정유년부터 시켜줬는데, 그게 이제 자격증 따고 이게 마무리가 된 게 사실은 작년까지였거든요. 예, 성령 이민 예. 네네. 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무술년부터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상담이 되네 하고 제가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인호 삼합이 완성되는 술련에. 그래서 제가 의사대운에 내가 한 일은 이 사람 수련시켜가지고 상담자 만들어준 거랑, 음. 예, 그래. 내담자 몇 명 살린 거가 음. 내가 의사대운에 한 일이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맞잖아요. 네. 정확하게. 아, 그 사람은 이 인호를 아무리 하면 뭐야. 술련이 오기 전까지 절대 완성이 안 돼요. 인호도 열심히 했겠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술련이 오니까 또 술련이 무술련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인호를 작년에 임상심리사 자격도 따고 청소년 상담사도 2급으로 승급하고 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런 네. 조합이 짜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사람 역시나 심리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봐봐요. 지금 인 오는 얘가 이 갑인대운에 인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진요. 아 진을 가든 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갈 수가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네. 사주 원국에 지금 축이 있어요. 네, 근데 다음 대운이 개축대운이에요. 그쪽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배운 걸로 끝나요. 네, 왠지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인묘가 축을 보고 있는데 못 나가요. 그냥 안에서 더 배우는 거죠. 못 나가죠. 그냥 수련하고 자기 그거 한 걸로 끝나는 거죠, 이 끝나는 사람도. 거죠. 그 저하고 비슷하네요. 대신 이제 축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환경적 영향은 자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네네. 나가고 싶은 만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신의 아이콘들이야. 이 사람은 무조건 선생님 배신합니다. 네, 아예 배신을 해도 뭐 살려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이 사람 그뭐 역시나 저처럼 거제도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개수인데 나한테 지금 무험으로 둘이라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거 배우고 또 다른 사람 거 또 배워. 그러다 마는 거지 뭐. 네, 다음에 개축대로 오니까 축이잖아요. 그러면 개축대원에 또 다른 걸 또 배우겠지 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 이 사람 천간에 이제 을개무를 하고 있어요. 을목과 개수가 무토를 맞는데 내미를 이게 저기 뭐 축으로 있어가지고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이제 을묘 이제 이 사람 45세 한 저기 이제 50대 임자대운이나 뭔가 좀 해보겠다. 그저까지 계속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나 이 사람이나 비슷하네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참나. 학력이 아깝네요, 둘 다. 뭐 어디 일지에 축토를 갖고 있어도 뭐 축토에는 반드시 지속성이 금이 없어서 그래. 근데 금이 없어서 자격증을 일단 따게끔 한 건데, 뭐 근데 뭐 네, 지속력 풀어지지가 않네요. 지속성이 없고 뭐 확장성은 묘가 있으니까 이때나 가능하지요. 이 사람은 천상 45세 이후에나 가능해요. 네. 45세 이후에나 가능한데 이분 뭐 결혼했어 안 했어요? 결혼했죠. 이분 자녀가 묘잖아요. 자녀들이 묘잖아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을묘의 묘지. 이 자녀들은 지금 되게 답답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뭐,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요? 45. 45이잖아요. 그러면 이 네. 자녀가 지금, 우울에다가 자녀가 지금 둘이에요? 네네. 울면데 하나에는 좀 상태가 안 좋네. 네. 묘축으로 꽉 잡혀 있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선생님 이게 같은 글자 무오무오에 나한테 배웠으면 다른 사람한테 또 배울 수도 있다고 한다면 또 나한테 배웠으면 또 다른 걸 나한테 또 배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두 가지죠, 뭐. 한 사람한테 두 개를 배울 수도 있고 한 음. 사람한테 한 개를 배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나중에 사주나 가르쳐요. 그러면 나중에 사주나 가르쳐요. 사주랑 이거랑 콜라보 해가지고 가르쳐 주면 되죠. 네. 그 선생님께서 왜 같은 글자가 다시 등장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응.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개축대운에 다시 개축대운을 맞는 것도 의미가 있는 아, 거네요. 개축대운은 일주가 동하잖아요. 일주에 그 인지 능력에, 인지력에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인지력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네. 개수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결과적인 욕심이 좀 많이 있겠네. 이제 개수가 원국에 무게를 하고 있고 일간에서 이제 무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인식의 변화가 올 겁니다. 음, 이 사람은. 네. 그렇게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쭉 하고 이제 하고 하여튼 뭐 술토 진토 술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축인 묘진 사가장만 하려고 그다음부터는 정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은 데칼코마니에요. 데칼코마니. 네, 네. 그러니까 항상 뭔 공부할 할 때도 이 데칼코마니 즉 이 대칭성을 항상 따져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인을 공부했다 그러면 반대 신도 같이 묘를 공부했다 그러면 유도 같이 이렇게 참 보면서 공부하는 거죠. 진을 공부했다 그러면 네. 술도 같이 뭐 네, 사를 네. 공부했으면 해를 같이 오를 네. 공부했으면 자를 같이 미를 공부하면 축도 같이 이런 대칭성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네. 선생님 수업하실 때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조금씩 해주셨잖아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되듯이 음이 네, 있으면 네. 양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독가장은 쉬워요. 술독가장은 그냥 하는데 이제 해수가 복잡해. 아, 이 해수라는 것은 참 오묘해요. 사화는 너무 간단하고 네. 사화도 무슨 오묘하기는 하지만 사화는 그래도 허상이니까. 근데 해수는 소멸하는 공간이지만 거기서 새롭게 뭔가 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가 되게 복잡합니다. 음, 그래서 내가 해수를 올려놨어요. 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해수는 먼저 필사를 잘 해보세요. 네네. 해수를 좀 그리고 우리 해수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면 해수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이 해자 겨울을 대표하는 건 임수잖아요. 네네. 임수를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 모든 것의 종착이 모든 것의 소멸지지만 모든 것의 시작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소멸과 시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와 화보는 백지 한 장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게 해수와 임수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임수와 해수 있는 사람들은요 복잡해요. 네. 근데 사주에 병화 사화인 사람 단순해. 너무 단순해서 탈이야. 네. 사화 병화인 사람 너무 단순해. 이런 것들은 너무 단순. 이거는 이제 금붕어라 그래. 금붕어. 왜 금붕어가 왜 뻥긋뻥긋 거리는지 아세요? 방금 물 먹은 걸 방금 까먹어. 그래서 이 병화 사화인 사람은 2초입니다. 2초. 생각하는 게 2초밖에 생각 못해요. 2, 3초. 그리고 병화에 있는 사화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셔터라 그래. 카메라 물상이라 갖고 모든 것을 이 통으로 찍어서 외우려 그래. 음, 근데 해수는 그게 아니에요. 눈을 감고 찍는 게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막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화 병화인 사람은 봐야 믿어. 그러니까 사기 잘 당하겠죠. 네. 해수와 임수는 생각하는 걸로 하는 거야. 즉 눈을 감고 꿈속을 그리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해수 임수는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해수가, 우리 남편은 해수가 있고 저는 임수가 있으니 두 음, 사람 다 상상력으로 사는 거예요. 해수 임수는 이 현실적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음, 가장 주에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네.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주 네네. 9월 달에 이제 해수는 좀 복잡해요. 해수는 네네. 해수를 다 완성 짓고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수업 커리큘럼이 나오냐면은 이제 식간의 작용력과 새로운 커리큘럼은 이제 식간의 정신적 작용력, 그다음에 12지의 행동적 실행력, 요거를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우리 기본 개념을 익혔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부터 요거를 이제 확장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실질적이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본 개념들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계속 찾게 돼요. 네, 그렇더라고요. 강의를 계속 지난 강의를 또 돌려서 듣고 음. 돌려서 듣고 하면 그때는 미처 못 어. 들은 걸 또 찾아내게 그래서 되더라고요. 오늘 수업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빨리 입금 빨리 안 해요 왜? 예? 선생님, 오늘 수업이 8번째 수업이어서 이제 오늘 수업 듣고 입금하려고 그랬죠. 딱 시간 되면 딱딱 하세요. 8월 선생님이 8월 셋째 주잖아. 항상 뭐든지 셋째 주에. 응? 아, 수업이 계속 그러니까 빼먹어가지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네. 다음부터는 네. 이 시간 짝짝 하고 잘 맞춰서 해봅시다. 일단 다음 수업부터 재밌어요 이제. 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